어머니, 솔직히 이런 낡은 가게에서 김치 냄새 배어가며 사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요. 저희 부모님처럼 깔끔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혼자서 뭘 하시겠어요? 다들 나가. 나가라고 했어. 너희 아버지 제사 때 얼굴이나 비추렴. 할머니와 중년의 부부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강민아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부엌에서 육수를 끓이는 동안 남편 정수는 텃밭에서 오늘 쓸 채소를 거두어 왔다. 서로 말은 없어도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였다. 72세가 된 지금도 그들의 작은 식당 민환의 밥상은 동네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요? 단골 택시기사 박 씨가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다. 민아는 미소로 답하며 뚝배기를 올렸다. 30년째 같은 메뉴, 같은 손님들이었지만 지겹지 않았다. 아니, 지겨워할 여유조차 없었다. 아침 장사가 끝나면 점심 준비,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다. 식당 한쪽 벽에는 자식들 사진이 걸려 있었다. 큰아들 도윤은 서울의 대기업에 다녔고 딸 서아는 공무원이 되었다. 두 아이 모두 번듯한 직장을 가진 것이 민화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민화가 포기한 것들은 너무 많았다. 젊은 시절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민화는 색감이 뛰어나다. 미대 진학을 권했지만 집안 형편상 포기해야 했다. 결혼 후에는 한때 그림 학원이라도 다니고 싶었지만 도윤이 태어나면서 그마저도 사치가 되었다. 식당 일을 하며 틈틈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지만 서아가 태어난 후로는 연필 한 자루 잡을 시간도 없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문 닫고 쉬는 게 어때?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하는 아내가 안쓰러웠던 것이다. 하지만 민아는 고개를 저었다. 도윤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잖아.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밤 10시, 민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오래된 스케치북이 떠올랐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것을 꺼낼 기력은 없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혼자서 뭘 하시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도윤이 던진 첫마디였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조차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3년간 투병하던 정수가 떠난 지 겨우 사흘째. 민아는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아들은 벌써 식당 정리를 논하고 있었다. 도윤아, 엄마가 아직은 제 동료들이 어머니 식당 아는 거 아세요? 부장님이 자네 어머니가 아직도 그 허름한 가게 하시냐고 물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민화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30년 피땀이 허름한 가게로 축약되는 순간이었다. 오빠는 그래도 양반이야. 나는 어때? 서아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평생 오빠 학원비, 과외비에 돈 쏟아붓느라 나는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 봤잖아. 오빠 대학 등록금 대느라 내 미술학원은 포기했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지. 엄마, 아버지 보험금이랑 위로금 얼마 나왔어요? 오빠한테만 또 몰아주실 거예요? 미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의 빈자리보다 더 큰 충격이 밀려왔다. 자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한 달 후 도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였다. 어머니, 저희 아파트 대출금이 급한데요. 아버지 보험금에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아, 그 돈을 엄마, 또 오빠한테만 주는 거야?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서아가 뛰어들었다. 내가 얼마나 차별받으며 컸는데. 학창시절 내내 넌 딸이니까 차마만 들었잖아. 오빠는 학원 5개 다닐 때 나는 참고서 한 권 사달라는 것도 눈치 봤다고. 서아야, 그때는 정말 형편이 형편, 오빠 용돈 줄 돈은 있으면서.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이런 낡은 가게에서 김치 냄새 배워가며 사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요. 저희 부모님처럼 깔끔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미 낡은 가게와 같은 존재였다.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나 늘 부끄러워하는. 다들 나가.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너희 아버지 제사 때 얼굴이나 비추렴. 문이 쾅 닫히고 홀로 남은 미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텅 빈 식당에서 정수의 49제를 마친 날, 미나는 남편의 낡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맨 아래 칸, 이중 바닥 밑에서 뜻밖의 것들이 나왔다. 땅 문서 3장, 이름 모를 은행들의 통장 5개, 그리고 민화에게라고 적힌 편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한 미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각각 2억, 3억. 모두 합치면 12억이 넘는 돈이었다. 언제, 어떻게 모은 것일까? 편지를 펼쳤다. 민화야, 미안하다. 말 못하고 숨겨서. 내가 새벽마다 폐지 주워 모은 돈, 몰래 부업한 돈, 다 너를 위해 숨겨뒀다. 자식들은 우리를 돈줄로만 본다. 내가 아프면서 다 봤어.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사랑한다. 미나는 흐느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지 명의 계좌 조회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미나가 당황하는 사이 도윤이 다그쳤다. 제가 아버지 통장 정리하려고 은행에 부탁해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조회하셨다고. 혹시 뭐 나온 거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엄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서아도 알아요? 30분 후 두 남매가 들이닥쳤다. 엄마, 12억이 넘는다면서요? 서아가 소리쳤다. 도윤이 은행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이다.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 대출금부터. 잠깐, 왜 오빠가 먼저야? 나도 전세자금 필요하다고. 너는 공무원이잖아. 나는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해야 해서. 이미지? 그럼 나는 이미지 없어? 미나가 소리쳤다. 그만해. 이 돈은 너희 것이 아니야. 엄마, 우리가 법적 상속인이에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니, 혼자 그 많은 돈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나눠야죠. 맞아요. 엄마 연세에 12억이 왜 필요해요? 우리한테 주면 더 잘 활용하죠.
서아의 말에 미나는 경악했다. 너희들 정말 돈만 보이니? 아버지 49제도 안 끝났는데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엄마도 나이 드시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미리 정리하면 좋잖아요. 도윤의 말에 미나는 결심했다.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너희한테는 법정 상속분만 줄 거야. 엄마!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아버지, 유언대로. 무슨 유언이요? 우리는 왜 몰랐어요? 너희가 병원에 몇 번이나 왔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관심이나 있었어? 미나는 편지를 움켜쥐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에 한심한 늙은이로 보일지 몰라도 나도 꿈이 있어. 너희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아.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식들. 미나는 정수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 한마디가 주는 용기가 12억보다 값졌다. 이 나이에 무슨 도예를 배운다고? 엄마, 제정신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다. 미나는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다. 제정신이야. 오히려 지금이 가장 멀쩡한 것 같아. 엄마가 식당 매각 대금 8억 받았다면서요? 그 돈으로 시골에 공방을 차린다고요? 미쳤어요? 미쳤으면 어쩔래? 너희가 정신병원에 넣을 거니? 전화를 끊고 미나는 짐을 쌌다. 30년간 그녀를 가둔 식당은 이미 새 주인을 만났다. 이제 남은 것은 떠나는 일뿐이었다. 경북 문경,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근처 작은 마을. 미나는 그곳에 있는 도예 공방 흙과 불에 입문했다. 공방 주인 김 선생은 그녀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도예계에서는 명장으로 통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도예는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은데. 할머니 아니고 미나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학생이니까요. 첫날 물레 앞에 앉은 미나의 손은 떨렸다. 부드러운 흙덩이가 소나기에서 춤을 췄다. 형태를 잡으려 할수록 흙은 제멋대로 움직였다. 힘 빼세요. 흙과 싸우지 말고 대화하세요. 김 선생의 조언에도 쉽지 않았다. 첫 작품은 찌그러진 박공기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실패작을 보면서도 미나는 웃음이 났다. 평생 완벽한 밥상만 차리던 그녀가 만든 첫 그릇이 이렇게 못생겼다니.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한 달 후 서아가 공방으로 찾아왔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흙장난이에요. 작업복에 흙이 잔뜩 묻은 미나를 보며 서아가 인상을 찌푸렸다. 장난 아니야. 내 인생이야. 인생? 72살에 무슨 인생이요? 그 돈으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언이 뭔지 아니? 그 편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미나는 물레를 멈추지 않았다. 민화야, 너를 위해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다고? 내가 평생 꿈꾸던 일인데. 그때 김 선생이 들어왔다. 미나 씨, 첫 가마 작품 나왔어요. 구워진 도자기를 본 순간 민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뚤어졌지만 자신이 만든 첫 작품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못생겼지? 그래도 내가 만든 거야. 7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으로 만든 오직 나만의 것. 서아가 비웃었다. 그딴 게 뭐가 대단하다고. 엄마, 정말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건데? 걱정 마.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미쳤어. 정말 미쳤어. 서아가 떠난 후 미나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공방을 붉게 물들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었다. 서툴고 늦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2년 후 문경 시민회관 전시실. 강민아 도예전 72세 첫 번째 꿈. 전시회 제목 아래 민아가 서 있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관람객들을 맞았다. 그때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서아였다. 2년 만의 재회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 작품들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래 못생겼지? 아니요. 아름다워요. 정말로. 서아가 한 작품 앞에서 멈췄다. 엄마의 밥그릇이라는 제목의 투박한 도자기였다. 이거 우리 어릴 때 쓰던 밥그릇 같아요. 맞아. 너희 밥 먹이던 기억으로 만들었어.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했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때 도윤이 들어왔다. 아내와 함께였다. 표정이 어색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미나는 미소 지었다. 와줘서 고마워.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엄마가 우리 없이도 잘 산다는 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얼마나 못난 자식이었는지. 그런데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전시회는 예상외로 상황이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72세의 꿈을 이룬 도예가 강민아. 기사를 본 마을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에게 도예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할머니 선생님이다. 아이들이 미나를 반겼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을 보며 미나도 웃었다. 할머니, 이거 엄마 선물로 만들어요. 그래. 정성껏 만들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어느 날 서아가 딸을 데리고 왔다. 엄마, 우리 수진이도 도예 배우고 싶대요. 할머니, 저도 그릇 만들어요. 손녀를 가르치며 미나는 깨달았다. 이제야 진정한 유산을 남기고 있다고. 돈이 아닌 꿈과 열정을. 도윤도 가끔 전화했다. 엄마, 회사에서 제가 엄마 자랑했어요. 72세에 새 인생 사신다고. 다들 대단하다고 했어요. 이제야 자랑스러워?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오랜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었다. 미나의 작업실 벽에는 정수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미나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 옆에는 손녀가 만든 삐뚤빼뚤한 도자기와 마을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75세가 된 어느 봄날, 미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흙을 만졌다. 실패작이 나왔지만 괜찮다.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된다. 인생도 도자기처럼 구워지고 단단해진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정수야, 고마워.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이제야 진짜 강민아로 살고 있어.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다. 미나는 미소 지으며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의 꿈은 계속될 것이다.